안녕하세요, 러버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어학원이 얼마나 힘들까 영상에 이어진 이야기로 자녀무상교육 제도를 활용해 캐나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엄마의 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오시는 대부분의 가정이 엄마 혼자서 아이들만 데리고 오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시스템이 다른 낯선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쉬운 게 아니고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벅찬데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분들이 다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어학원 수업마저 부모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한국에 비해 손이 훨씬 더 많이 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평범한 날의 일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아침 8시 15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던 점심 도시락과 간식을 싸는 게 아침에 가장 큰 일과이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음식 종류도 별로 없고 아이 말에 의하면 캐나다 아이들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대부분이 다 도시락을 싸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면 조금은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메뉴 정하는 것도 정말 골치가 아픈 일일 겁니다. 그리고 스낵 타임이라고 해서 점심 전 교실에서 간식 먹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류를 싸주면 됩니다. 잠깐 잡담을 하자면 사실 이 간식 때문에 아이들 입맛이 떨어져서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점심시간도 겨우 4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마저 어떻게든 아이들이 더 많이 놀려다 보니까 점심을 정말 대충 먹습니다. 아무튼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정말 적게 잡아도 30분 이상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엄마도 어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아이들 깨워서 준비시키고 아침 먹이는 시간도 꽤나 걸릴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엄마가 다 하려면 아침 시간이 꽤나 바쁠 겁니다. 스쿨버스를 타는 아이들은 자기 집 위치에 따라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일찍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데려다 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준비하셔도 될 겁니다. 아이들 등교를 시키고 나면 마저 개인적인 단장을 하시고 보통 9시에 시작하는 학원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학교 수업은 매일 스케줄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얼마나 수업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 영어에 웬만큼 자신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 정신적인 피로도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마다 학교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 학교보다는 어학원이 먼저 끝납니다. 그래서 어학원이 집에서 아주 멀지만 않다면 아이들을 픽업하러 갈 시간은 충분할 텐데요. 울프빌 스쿨의 경우 학교 종이 2시 35분쯤 울리면 스쿨버스를 타는 아이들이나 큰애들은 알아서 집에 와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G5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아이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알아서 선생들이 데려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큰애도 데리고 가고 작은 아이 가방도 받아주고 또 간식도 좀 챙겨줄 겸 해서 항상 학교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스포츠 활동 영상에도 다뤘듯이 G6부터는 스쿨 스포츠를 다양하게 하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게 되는데 운동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로 데리러 가야 합니다. 그나마 이 체육 활동을 본인 학교에서 하면 괜찮은데 다른 학교하고 시합도 꽤 자주 하는 편이라서 심심치 않게 원정을 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이 부모가 알아서 다른 학교까지 라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작년에 배구를 할 때는 편도만 40분 넘게 걸리는 곳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끔 아침부터 외부 체육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부모가 어학원에 늦게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애 라이드를 해주는 와중에도 저희의 경우 작은애가 방과 후 교실에 다니고 있어서 5시까지는 끝나는 곳으로 직접 데리고 가야 하는데요. 아이가 하나라면 상관없지만 이곳에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2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정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차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아이들을 태워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학교에 낼 서류도 있고 경찰서에 범죄기록 관련 조회 같은 것도 신청해야 하고 또 교육청 같은 곳에 우편으로도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니까
학교에 사전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바로 집에 오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외부 활동을 시키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느라 차분히 뭘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 와중에 시간 내서 장 보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선식품 때문이기도 하고 집 냉장고 상황에 따라 무작정 많이 쟁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장을 보셔야 할 건데요. 이곳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물건을 눈으로 보고 또 할인하는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 마트마저 대부분이 외곽에 있어서 왔다 갔다 장보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한국 같았으면 여차하면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겠지만 이곳은 사 먹을 것도 마땅치도 않고 외식 한번 하면 뭐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1인당 2만 원은 기본이라서 대부분이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아이들 도시락에 간식까지 챙겨야 하니까 장 볼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저녁을 해줘야 하고 큰애들은 학교 숙제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나마 알아서 숙제를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져온 영어책도 읽어줘야 하고 이래저래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에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저학년들은 국어나 산수도 가르쳐줘야 하고 큰애들은 특히 수학을 미리미리 해놔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해서는 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학교에서는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도 심심치 않게 하는 편인데요. 아이들이 참여하려면 부모가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빼놓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만 하는데도 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본인의 어학원 공부나 숙제에 치이다 보면 해외 생활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아마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상황만 되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비해 부족하고 느린 편인데요.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한 번씩 일이 생기면 아마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허리케인이나 폭설, 심한 강풍이 불면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정전이라는 상황이 이곳에선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몇 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하지만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커뮤니티를 보면 헬리팩스 다운타운 쪽에도 정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설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예약 잡고 고치러 오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차라도 고장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엄청나게 큰 불편을 감수하게 될 겁니다. 정비소까지 가는 것도 비용이 들고 가서도 또 언제 고쳐질지 모를 일이라 차 없으면 어디 다니기도 힘든 캐나다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한국처럼 편할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지만 워크인이라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4시간 이상 기다릴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걸 영어로 다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그리 쉬운 것도 아닐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캐나다에 오시기 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숨과 걱정이 나오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물론 성과는 다 다르지만 이곳에 오신 많은 엄마들이 다들 잘 해내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하셨던 것보다 캐나다 생활이 여유롭다거나 낭만적이거나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어느 나라에 비추어 봐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더욱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놈의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